자, 오늘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제 수업은 첫 시간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무엇인지와 우리가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할지, 즉 우리 리스크5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스크5에 대한 간략한 내용, 이걸 위주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요 놈이 뭐냐는 거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거를 짧게 얘기하면 프로세서예요. 프로세서. 자, 이걸 또 다시 얘기하면 CPU라는 얘기로 하게 돼요.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 이게 되는 거죠. 자, CPU의 대표적인 예제를 들자면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펜티엄. 이런 펜티엄 4 멀티코어로 나오게 됐죠. 이런 펜티엄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하나의 예제가 돼요. 자, 그럼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아마 이제 그 논리회로까지는 수업을 모두 들었을 거예요. 논리회로에 보면 엔드 게이트, 우어 게이트를 이용하고 애더라든지 뭐 디코더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기본적인 모듈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너무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큰 단위의 어떤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연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생김새는 이렇게 이제 사각형의 검정색 패키지로 되어 있고, 아래에는 이렇게 핀이 달려 있는 애들도 있고, 옛날 건 이렇게 이제 핀이 쫙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여기 이제 핀이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직접 보면 이렇게 점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리가 있어서 슬롯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분해를 해보면, 컴퓨터를 열어보면 메인보드가 있고, 그 메인보드 안에 CPU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팬이, 아주 커다란 팬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진 않아요. 팬까지 뜯어봐야 그 안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는 게 보이겠죠. 그런 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얘가 CPU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앙 처리 장치죠. 컴퓨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연산을 다룰 수 있는 처리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모든 데이터의 연산이 이루어지게 돼요. 덧셈이나 뺄셈, 곱셈, 나눗셈, 엔드, 우어, 낫 이런 것들 모두 여기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걸 배운다는 건 뭐냐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사용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용법을 배우는 건데, 그럼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결국 인터페이스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동차를 운전한다. 자동차가 있어요. 자, 자동차의 인터페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의 인터페이스가 뭐가 있느냐 해보면 자동차 핸들이 있죠. 자동차 핸들. 이제 정식 명칭으로는 스티어링 휠이라고 부르죠. 스티어링 휠을 요게 되는 거고, 또 악셀레이터 페달이 있어요. 페달, 브레이크 페달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레버가 있어요. 레버. 이렇게 대표적인 자동차의 인터페이스는 이거죠. 자동차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스티어링 휠 핸들이 있어요. 이 핸들의 동작 원리는 모르겠지만, 난 이 동그란 핸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간다. 이걸 알고 있죠. 실제 얘를 구동하는 방식은 뭐 유압식이냐 아니면 모터 방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구현 방법은 달라져요. 하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핸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느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느냐 이걸로 결정나는 거죠. 요게 인터페이스예요. 유압식이냐 모터 방식이냐 이거는 개발자가 정할 방식이고 개발자가 구현하는 방식이에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유압식이냐 모터 방식이냐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핸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렸더니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턴을 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더니 왼쪽으로 턴하더라. 이걸 하면 운전할 수 있는 거죠. 운전하는 데는 요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악셀레이터나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악셀 페달이 있으면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해서 가속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악셀레이터를 힘껏 꾹 밟으면 자동차가 빨리 가더라. 자, 브레이크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자동차가 가다가 속도가 줄어들더라. 이걸로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요게 인터페이스예요. 즉 인터페이스를 알고 있으면 실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상세 내용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만 알면 나는 걔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인터페이스예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프로그래밍 쪽에 가까운 걸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C 언어 기억하죠? 자, C 언어에 보면 printf라고 하는 함수, scan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printf라는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printf하고 뒤에 hello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돼요? 화면에 hello라고 하는 문자가 나타나죠. 자, 어떤 방식으로 해서 화면에 hello가 나타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나는 printf라는 함수를 쓰니까 화면에 내가 표시하고 싶은 문자열을 표시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scanf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내가 받아올 수 있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의 인터페이스는 이런 함수들.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API라고 불러요.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게 인터페이스예요, 결국에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해놓으면,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건 결국 뭐냐, 뭔가가 있으면 블랙박스가 있어요. 얘 상세 기능을 추상화를 하는 거예요. 기능의 추상화. 추상화를 해서 이 추상화한 걸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는 인터페이스만 알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인터페이스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방법들이, 모든 제품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들을 추상화를 하고 그것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버튼을 누르고 세탁 기능을 누르고 뭐 시작 누르면 세탁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인터페이스예요. 내부적인 구현, 모터 제어 이런 거는 추상화가 돼서 안 보이죠.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인터페이스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방식대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결국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상세 구현 방법은 추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너는 그건 알 필요 없어. 너는 몰라도 돼. 그럼 뭐만 알면 되냐면 자, 여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다. 그러면 얘의 인터페이스만 알면 나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럼 뭘 알면 되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인터페이스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다. 그러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학교 주변에 보면 그 전동 스쿠터가 있어요. 내가 저 스쿠터 타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저 스쿠터의 인터페이스를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속도가 증가하고 어떻게 해야 속도가 줄어들어서 멈추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페이스를 알면 사용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구현하는 방법은 쓰는 사람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구현하는 거는 개발자,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드는 사람은 그 내부 구현을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사람은 내부 구현을 몰라도 인터페이스만 알아도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 프로세서 과목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사용 방법이에요. 사용 방법.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될까?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인터페이스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과목에서 배우는 큰 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인터페이스를 배우자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자, 그러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인터페이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결과부터 얘기하면 ISA라고 불러요. ISA는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ISA라고 불러요. 이거는 워낙 기본적인 단어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나오는 약자들 이런 거 ISA, API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올 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걸 기억해놓고 우리 나중에 퀴즈 본다고 그랬죠. 이걸 들었으면 내가 분명히 지금 이걸 언급을 했으니까 요걸 나오면 맞출 수가 있어야 되겠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ISA라고 하는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게 이 ISA 요걸 보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러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ISA는 인터페이스는 모든 애들이 다 똑같으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자동차하고 비교해 보자면 자동차의 인터페이스는 누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똑같죠. 스티어링 휠이 있고 악셀레이터 페달, 브레이크 페달, 트랜스미션 레버 다 똑같아요. 물론 이제 트랜스미션 레버가 이제 뭐 또 요즘 조금 다르게 나오는 애들도 있겠지만 이런 자동차는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여러 회사가 있어요. 만드는 회사가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느냐? 그렇진 않겠죠.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더 드릴게요. 자, 이 ISA는 뭐하고 똑같냐면 언어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즉 ISA를 이용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기계어를 만들게 돼요. 기계어를. 그러니까 기계어가 머신 랭귀지잖아요. 머신 랭귀지죠.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드는 게 ISA 기반이에요. 사람도 언어라는 게 있죠. 사람의 언어. 한국어가 있고 뭐 영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기계가 이해하는 언어예요. 한국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 한국어. 뭐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 영어. 그다음에 독일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 독일어. 이렇게 있죠. 이런 과정에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언어에도 보면 사람의 언어에 단어라고 하는 게 있죠. 단어. 자, 예를 들어 사과, 영어로는 애플, 독일어로는 몰라요. 너무 기억이 안 나네. 네,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선택했는데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요. 뭐 이런 게 단어가 있겠죠. 똑같은 그 사과 과일이라는 걸 의미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걸 사과라고 부르고 영어는 애플이라고 불러요. 다르게 부르는 거죠. 하지만 실제 같은 거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단어들이 수십만의 단어들이 사람에게는 존재해요. 이 단어들의 합이 결국 이런 하나하나가 인스트럭션이고 이게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집합.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사람의 단어에 해당하는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에게는 인스트럭션이에요. 사람의 단어들의 합은 뭐냐면 딕셔너리죠. 사전. 딕셔너리예요. 그게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인스트럭션 셋이 되는 거예요. 인스트럭션 셋.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하고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인스트럭션 셋. 그러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는 뭐냐? ISA까지 가는 거. 얘는 뭐냐? 자, 인스트럭션 셋까지도 포함하고 거기에 아키텍처, 어떤 구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구조가 뭐냐면 한국어 같은 경우는 주어가 앞에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동사가 제일 뒤에 나오죠. 그럼 문법이 있잖아요. 문법. 여기 이 딕셔너리에 플러스 문법까지 한 거. 요게 ISA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자면 그거예요. 인스트럭션은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인스트럭션은 사람과 대응되는 게 워드. 인스트럭션 셋은 사람과 대응되는 게 딕셔너리. 사전. 사전은 모든 단어들을 모아놓은 게 사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셋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SA는 뭐 똑같냐면 여기 딕셔너리에다가 플러스 그래마 문법까지 포함한 거. 그 사람의 언어죠. 결국 사람의 글, 언어가 아니고 언어는 말이고 글로 뭔가를 나타내는 거. 요런 나타낼 수 있는 방식, 요게 ISA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걸 많이 만들죠. 소프트웨어에서는 프로그램을 짜게 돼요. 이 프로그램을 짜는 게 뭐냐면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조합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명령어들의 조합이에요. 자, 우리 사람이 얘기하는 언어에서 보면 나는 밥 먹으러 간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단어들을 조합해서 어떤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었죠. 그런 게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언어 또는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컴퓨터에게는 그게 이렇게 이제 뭔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간의 차이예요. 그래도 둘 사이에 어떤 차이를 잘 이해해 보면, 자, 우리가 언어라는 걸 배우듯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게 뭔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이라는 걸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가 뭐냐? 명령어, 인스트럭션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명령어를 모아서 인스트럭션 셋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명령어를 쓰는 순서들이 존재하겠죠. 어떤 순서로 써야 된다, 이런 거. 그게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결국은 뭐냐? 최종적으로 ISA라고 하는 거. ISA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ISA를 알면 결국 그건 뭐냐?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사용 방법과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방법, 요걸 할 수 있게 되는 게 ISA를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종류별로 ISA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도 한국어, 영어, 독일어 이런 게 존재하듯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 뭐 ARM 프로세서가 있고 HP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업체별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어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의 ISA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텔의 펜티엄용으로 만든 인텔의 펜티엄이 있어요. 예를 들어 ARM 코어텍스 A53 뭐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다 쳐요. 자, 얘를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그대로 가져다가 얘에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서로 얘의 ISA와 얘의 ISA는 서로 달라요. 즉 한국어로 써진 거를 영어로 해석을 해서 읽으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얘도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서 실행하면 오류가 나게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ISA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독특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걔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ISA, 이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거고, ISA 요거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사용법을 익힐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펜티엄 같은 경우는 ISA가 굉장히 복잡해요. ISA 이 명령어의 개수가 전체 한 1500개? 1500개 정도. 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1500개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ARM도 좀 간단한, 이 ARM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에서 많이 쓰이는 애요. 휴대폰에서 많이 쓰이는데 휴대폰 또는 태블릿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방식의 ARM인데 얘도 단순하다고는 하는데 실제 초심을 요즘 잃어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것도 보기는 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펜티엄이나 ARM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할 거냐면 리스크5라고 하는 이 아키텍처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리스크5의 ISA를 가지고 공부를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얘는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는데 훨씬 쉬운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펜티엄은 또는 암, 이게 이제 기존 상용 ISA예요. 상용 ISA 또는 뭐 이제 IP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고요. IP 지적재산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리스크5는 오픈 소스예요. 오픈 소스 ISA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자, 그럼 이 상용 ISA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냐? 자, 인텔 펜티엄이라고 하는 애는 인텔 칩부터 얘기할게요. 인텔 X86 아키텍처. X86 아키텍처는 얘들은 실제 처음 나온 거는 일단 4비트 같은 경우는 인텔은 1971년도에 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이때 당시. 그리고 75년인가 76년인가에 8비트짜리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 X86이라고 하는 8086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그래서 이 8086을 위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자, 그럼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예를 들어 80286 이런 게 나왔어요. 신제품이. 그러면 기존 거에다가 새로운 명령어가 있으면 좋겠네 하고 새로운 명령어를 추가를 해요. 늘어나겠죠? 자, 그 다음 80386이 나왔어요. 32비트 아키텍처가 되면서 또 더 추가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80486이 나왔어요. 더 추가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 번째가 펜티엄이에요. 추가가 되겠죠? 펜티엄 다음이 펜티엄 프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펜티엄 2, 3, 4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ISA 개수가 150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명령어 개수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무지 복잡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핵심은 8비트짜리 마이크로 명령어까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32비트, 64비트 시절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들 보면은 32비트 명령어, 16비트 명령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옛날에 작게 시작해서 점점점 증가하는 ISA 방식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증분형 ISA, 그러니까 인크리멘털 방식이에요. 인크리멘털 ISA라고 해서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기존 거에다가 추가하고 이렇게 가는 방식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이 리스크라고 하는 애는 이런 이제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한 거예요. 얘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얘 나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다른 애들은 뭐 아까 70년대, 암 같은 경우는 90년대 이렇게 되는데 리스크5는 한 몇 년 안 됐어요. 한 3, 4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신상이죠, 신상.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증분형 IS가 아니라 모듈형 ISA. 그러니까 모듈러, 우리말로 하면 모듈형 ISA 또는 영어로 모듈러 IS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듈형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거는 쓰고 쓰기 싫은 거는 안 쓸 수가 있어요. 쓰기 싫은 거는 그런 이제 선택의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ISA는 크게 두 종류인데 증분형, 모듈형. 이거는 인텔, 펜티엄, 암 모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여기에 해당해요. 모든 애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IP 쪽 그 이제 지적 재산권 있는 애 여기에 해당하고 모듈형은 리스크5가 지금 나오는 이게 처음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모듈별로 ISA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 개가. 그래서 필요한 것만 이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애 딱 하나를 정의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베이직 인티저
정수를 계산하는 ISA. 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코어 ISA죠. 핵심 ISA. 얘는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필요하면 넣고 필요하지 않으면 넣지 마라. 요게 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넣고 빼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넣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인텔이나 암처럼 계속 늘려나갈 필요가 없죠. 얘는 반드시 고정돼 있어서 얘는 변화가 없어요. 이 명령어는 더 이상 바꾸지 마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만 필요하면 추가하고 나 이거 쓸 거야 하면 집어넣는 거고 그래 나는 안 써 그럼 그냥 안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듈형으로 만드는 게 리스크5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이 리스크5로 이 마이크로 프로세스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거예요. 봐서 이런 이제 베이직 인티저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가면 이제 벡터까지 보게 되는 거죠. 복잡한 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좀 이해하고 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인터페이스가 이런 애들이구나 하는 걸 좀 이해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암을 가지고 암이 이제 또 대세거든요. 이 암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얘는 얼마나 복잡하길래 복잡하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자 해서 얘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죠. 제가 소프트웨어 부분도 얘기해서 우리는 코딩도 같이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이 리스크5에 대한 인스트럭션 셋 시뮬레이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짜서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 실행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핸드온 랩이라고 그랬어요. 핸드온 랩 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서 칠 수 있는, 따라서 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대로 타이핑을 하면 빌드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는 이 이론적인 걸 바탕으로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리스크5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리스크5를 쓴 이유도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최신의 이제 ISA에 해당하고 또 이제 아카데믹하게 학교라든지 연구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공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알아두게 되면 혹시 또 몰라요.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얘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ISA의 대세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직은 기반 환경이 좀 많이 딸리긴 하는데 나중에 지났을 때는 이 오픈 소스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픈 소스가. 그래서 그런 오픈 소스로 활용이 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시작 단계에 해당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럴 때는 이 리스크5라고 하는 애가 큰 역할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서 우리가 좀 미리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하면서 학부 과목에서 리스크5를 강의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아마 전국에서 없을 거예요. 내 생각에. 대학원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데 학부에 적용하는 쪽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계에서 이제 뭐 내년 내후년 되면 또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게 새로운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이거를 배워놓으면 이제 나중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코딩도 여러분들이 따라해서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리눅스를 좀 이제 손 봐야 돼요. 리눅스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써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코딩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지는 이런 장점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좀 코딩에 익숙해지게 하는 게 일종의 하나의 목표이기도 해요. 자, 강의 자료는 지금은 내가 써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자료를 만들면 나중에 올릴 거예요. 지금은 자료 없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그냥 자료만 쭉 보고 그냥 끝내지 않게 하려는 용도예요. 자료 내용보다 지금 그 다른 내용들을 더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좀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이 리스크5라고 하는 게 상당히 단순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더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또 봅시다. 뭐를 할까? 다 이제 뻔한 내용들이라
뭐 책에서 이제 보면 되는 것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요런 내용만 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5라고 하는 거를 본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아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다고 했어요.